홍하영, 홍나영의 라디오가 들린다. 새해 첫 절기인 입춘이 지났습니다. 입춘 추위에 김치도 깨진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래도 너무 춥네요. 아침 출근길엔 시동이 잘 안 걸리고 또 걸어 다니시는 분들은 종종 걸음을 합니다. 저녁에는 다들 일찍 집에 들어가시는지 거리에 사람들이 거의 안 보입니다. 그래서인지 길 가던 고양이들 한 번 더 쳐다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 작은 생명체가 이 강한 추위를 잘 견디길 바라는 마음이 더 커지는 것 같은데요. 해 뜨기 전 가장 어둡다는 말이 있듯이 이번 추위가 더 찬란한 봄을 맞기 위한 잠깐의 힘듦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안녕과 조금은 어색한 침묵들도 너와 나눴던 평범함들이 내게는 빛나는 설렘이야. 가끔은 이렇게 좋아도 될까 네, 홍하영, 홍나영의 라디오가 들린다. 오늘은 홍하영 혼자서 진행을 합니다. 나영씨가 좀 바쁘다 보니까 이번 주는 함께하지 못했고요. 좀 막막해서 다음 주는 무조건 함께하려고 합니다. 일단 2월 첫째 주, 둘째 주 방송분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설 연휴에 대해서 말을 안 하고 지나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찐하게 휴식했거든요. 다들 잘 보내셨어요? 아직 헤어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덜어 계실 것 같은데 연차를 쓰신 분들이라면 아마 9일씩, 열흘씩 쉰 분들도 계시니까 그 후유증이 좀 길게 갈 것 같기도 합니다. 뉴스에서도 나오더라고요. 명절 후유증에 대해서요. 진짜
그렇게 9일씩, 10일씩 쉰 분들께는 이번 1월이 정말 후딱 지나갔을 것 같아요. 저는 설 연휴 아까 찐하게 보냈다고 말씀드렸는데 개인적으로 가족들과 전남 신안에 다녀왔습니다. 1박 2일로 다녀왔고요. 가는데 4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제가 대구에서 서울까지 가는데 3시간 반 정도 걸리니까 서울보다 좀 더 위로 올라간 느낌입니다. 가는 길은 많이 험하진 않았어요. 그 도로가 새로 잘 뚫렸던데요. 대구에서 광주로 이동을 했어요. 고속도로. 그리고 광주에서 무안으로 이동을 했고요. 무안에서 1시간을 더 가야 신안이 나왔습니다. 신안. 여러분은 신안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으세요? 아마 염전을 많이 떠올리실 것 같기도 하고요. 요즘은 보랏빛을 제일 먼저 떠올리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신안 하면은 요즘 퍼플섬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 퍼플섬, 도라지꽃 아시나요? 그 보랏빛 꽃인데 그 보랏빛 도라지 꽃을 보고 동네 곳곳에 컬러 마케팅의 일환으로 보랏빛을 칠했습니다. 그래서 그 섬에 딱 가게 되면 집 지붕이며 도로며 꽃이며 잔디 뭐 눈에 보이는 진짜 막 많은 것들이 다 보랏빛이에요. 진짜 딱 들어가자마자 이게 뭐야? 완전 동화잖아?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앞서서 좀 웃기긴 한데 퍼플섬에 진입하기 전부터 저는 내가 지금 퍼플섬에 왔다, 가고 있다 라고 느꼈던 순간이 있었는데요. 그 곤포 사일리지라고 하나요? 그 지푸라기 그 건초 더미를 약간 지푸라기를 동그랗게 말아놓은 거 있잖아요. 그 농촌 지역에 가면 흰색 그 비닐 같은 걸로 딱 덮어놨는데 보통 흰색 비닐로 덮어져 있으니까 우리 막 마시멜로 저기 있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는 그 마시멜로 같은 게 보라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부터 진짜 남다르더라고요. 그리고 퍼플섬에는 입장료가 있는데 이 입장료를 안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보라색 소품을 챙겨가면 되는 건데요. 그래서 보라색 소품을 챙겨간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돈을 아끼기 위해서 집에 있던 많은 보랏빛들을 한번 챙겨봤는데요. 한 3가지 정도 챙겼어요. 첫 번째가 보랏빛 코트고요. 두 번째가 보랏빛 옷이고요. 세 번째가 보라색과 흰색이 혼재된 점박이 가방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저와 함께 간 가족분들께 하나씩 나눠드렸는데요. 다른 분들 보니까 이렇게 막 거창하게 안 가져가시고 보라색 펜, 보라색 헤어핀 이런 거 가져가더라고요. 그래도 똑같이 보라색 있으니까 라면서 다 그 입장료를 다 감면시켜 주셨어요. 저는 그럴 줄 알았으면 보라색 진짜 자그만 컴퓨터 마우스도 보라색이거든요. 이런 거 들고 갈 걸 그랬어요. 그런 줄도 모르고 어머니께 보라색 코트를 입히고 막 아버지께 보라색 가방을 메고 매게 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사진은 좀 예쁘게 나왔습니다. 퍼플섬이 참 인상적이었는데 저는 이게 유명해질 수 있었던 이유가 접근성이 좀 큰 몫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접근성이라고 하면 그 다리를 놓은 건데요. 그 진짜 그 신안을 천사섬이라고도 부르거든요. 그 이유가 뭐 섬이 천사 같아서가 아니라 1000개가 넘는 섬이 거기에 다 있기 때문이에요. 그걸 다는 아니지만 정말 크게 사람들이 많이 사는 섬에는 다리로 다 연결을 해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퍼플섬에 접근할 수 있었던 것 같고 특히 그 퍼플섬에서 가장 인상적인 다리 중에 하나가 바로 퍼플교예요. 네, 퍼플교. 이름 그대로 보랏빛의 다리라는 뜻인데 이 다리가 한 할머니의 소원에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해요. 그 신안군 안좌면 박지마을이라는 곳에서 평생 동안 살아온 할머니께서 살아생전 내가 박지도에서 목포까지 2발로 걸어가보고 싶다라고 소원을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 뭐 할머니의 소원이기도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뭐 염원 아니겠어요? 그래서 2007년인가 2008년에 그게 선택이 돼가지고 다리가 이제 만들어졌다고 해요. 만약에 이 다리가 아니었다면 저는 배를 타고 퍼플섬에 갔어야 할 텐데 저는
아마도 지금보다 더 큰 마음을 먹어야지 신안에 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차를 몰고 가서 차를 대놓고 그 짐을 몽땅 싸들고 다시 배를 타고 어디 이동한다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요. 아무튼 다리가 연결돼서 너무 좋았고, 그 보랏빛이 도는 퍼플섬, 그리고 그 퍼플섬을 품은 신안이 2021년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 100선에 선정이 됐고, 지난 4일에 또다시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 100선에 또 올랐다고 해요. 사실 그 설 연휴에 다녀오면서도 여기 뜨겠다 싶었는데 역시나 저의 선견지명은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모든 지자체가 컬러 마케팅을 하면 이게 차별화가 없겠지만 그렇지는 않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동네에 컬러를 입힌다면 어떤 게 어울릴까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동구에 되게 대표적인 동네가 많잖아요. 뭐 안심, 신기, 반야월, 뭐 동촌, 해안, 방촌, 율하, 아양교, 뭐 동구청, 그리고 뭐 해안 했나요? 뭐 불로동, 지묘동, 공산동 많잖아요. 어떤 컬러가 좋을까요? 일단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저는 붉은색이 떠올라요. 왜냐면 지하철 1호선이 동구를 쭉 다니니까 그렇기도 하고요. 그 곽재우 장군님 하면 역시 또 붉은색이 떠오르잖아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짙은 초록색도 뭔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1호선, 2호선인가? 싶기도 한데 우리 동구에는 또 팔공산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팔공산을 상징하는 그 약간 상징이 될 수 있는, 떠올리게 할 만한 초록색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한 색은 어떤 색인가요? 네, 대답이 궁금해지는데요. 노래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그대 모습은 보랏빛처럼 살며시 다가왔지.
네, 나영 씨가 없으니까 코너를 섣불리 시작을 못 하겠는데요. 제가 여행을 하면서 느꼈던 점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여행을 하면서 저는 끊임없이 물음표를 그렸고 그 물음표에 대한 답을 생각하면서 이동했습니다. 되게 바빴어요. 입으로는 부모님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끝말잇기를 하고 눈은 앞을 바라보고 손과 발은 계속 그러니까 차를 운전을 했으니까요. 일단 TMI네요. 제가 떠올린 첫 번째 물음표는요. 목포시와 신안군과 무안군의 관계에 대해서입니다. 생전 처음 가는 곳이니까 사실 궁금한 게 이런 게 또 궁금해지더라고요. 그 이유가 전남 국립목포대학교가 보이더라고요. 딱 보자마자 여기 목포야? 이러고 왔는데 거기가 무안군이었어요. 목포대학교인데 무안군에 있다고? 좀 의아하잖아요? 대구 경북으로 따지면 대구에 경북대가 있는 느낌과 비슷할까? 라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비슷할 수도 있고 근데 알아보니까 목포에 있던 목포대학교였는데 원래 사범대학교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종합대학이 되면서 좀 더 큰 부지가 필요하게 됐고 그래서 좀 더 넓은 땅이 있는 무안으로 이사를 하게 된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안 같은 경우는 원래 무안 안에 있던 지역이었어요. 근데 분군이라고 해서 신안군으로 떨어져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그 신안, 무안 신안의 신자가 새로운 신자려나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랬었고 신안군청은 또 목포에 있었고요. 2010년, 11년 이때 이르러서야 신안군청이 신안군 내로 이전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런 걸 좀 찾아보게 된 이유가 여행을 하다 보니까 무안과 신안, 목포가 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어떤 데는 좀 표지판도 약간 헷갈린다는 느낌이 저는 좀 개인적으로 있었는데 아마 긴 시간 동안 또 하나하고 같이 인접해 있던 지역이고 또 어쩌면 그 지역에서는 하나의 생활권인 곳도 있다 보니까 좀 혼재된 부분이 없잖아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것 말고도 생각이 진짜 많았는데요. 하나는 그 염전, 태평염전이라고 엄청 큰 그 염전이 있는데 거기를 보면서 천일염이 이렇게 비싼데 천일염과 인공염이 맛이 정말 어떻게 다를까? 제 미각으로는 좀 구분하기 힘들 것 같고 그렇다면 영양 성분은 정말 다를까? 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했고요. 또 한때 염전 노예라고 해서 되게 처우에 대해서 큰 이슈가 됐던 적이 있었잖아요. 이분들은 과연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신안에서 이틀째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목포 쪽으로 빨리 이동을 해서 놀았는데 목포 곳곳을 다니다 보니까 목포는 항구다라는 표지가 계속해서 보이는 거예요. 목포 항구 맞는데 왜 자꾸 이런 표지가 보일까? 각인을 한다 해도 좀 심한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요거에 대한 대답은 빨리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많이 생각을 했던 건 이건 물음표는 아니고 느낌표. 신안에서 목포 그리고 신안에서 무안이 이렇게 1시간씩 걸리다 보니까 차로 잘 다닐 수 있게 도로를 연결해 준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섬에 계신 분들이 한번 무태 나올 때마다 배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된다는 게 좀 막막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정말 짐이 많은 경우라든지 아니면 날씨가 굳은 날은 이동이 안 되니까 그랬는데 배 말고도 또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뭔가 무트로 이동할 수 있다는 건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나라가 정말 다 같이 하나다라는 생각이 들게 된 그런 계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노래 듣고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Turn it up. Just turn it up. That's right. Come on. 소원을 말해봐 네 맘
마음속에 있는 작은 꿈을 말해봐. 네 머리에 있는 이상형을 그려봐. 그리고 나를 봐. 난 너의 진이야. 꿈이야. 진이야. 드림카를 타고 달려봐. 넌 내 옆자리에 앉아. 그저 내 헷갈림 속에 모두 던져. 가슴 벅차 터져버려도 바람결에 날려버려도 지금 이 순간 세상은 너일까. 그래요 난 널 사랑해. 언제나 믿어. 꿈도 열정도 다 주고 싶어. 난 그대 소원을 이뤄주고 싶은 행운의 여신. 소원을 말해봐. I'm genie for your boy. 소원을 말해봐. I'm genie for your wish. 소원을 말해봐. I'm genie for your dream. 내게만 말해봐. I'm genie for your world. 소원을 말해봐. 지루한 날들이 넌 지겹지 않니? 평범한 생활에 넌 묻혀버렸니? 이제 그만 깨어나. 넌 나의 superstar, shining star, superstar. 심장 소리 같은 떨림에 달리에 내 몸을 맡겨봐. 이제 이 세상은 오직 너의 무대. 소리 같은 파도가 내 가슴에 너의 재준이. 나는 너의 길 영원한 biggest fan. 그래요 난 널 사랑해. 언제나 믿어. 꿈도 열정도 다 주고 싶어. 난 그대 소원을 이뤄주고 싶은 행운의 여신. 소원을 말해봐. I'm genie for your boy. 소원을 말해봐. I'm genie for your wish. 소원을 말해봐. I'm genie for your dream. 내게만 말해봐. I'm genie for your world. 소원을 말해봐. DJ, put it back on. 그래요 난 널 사랑해. 언제나 믿어. 꿈도 열정도 다 주고 싶어. 난 그대 소원을 이뤄주고 싶은 행운의 여신. 소원을 말해. 너의 나를 숨기마치. 널 나의 뮤직. 진리를 보여달게. 넌 나의 길. 네가 가는 소원 숨기마치. 난 너의 해. 너의 진리 내게 들어줄게. 소원을 말해봐. I'm genie for your boy. 소원을 말해봐. I'm genie for your wish. 소원을 말해봐. I'm genie for your dream. 내게만 말해봐. I'm genie for your world. 소원을 말해봐. I'm genie for your boy. 소원을 말해봐. I'm genie for your wish. 소원을 말해봐.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 홍하영 홍나영의 라디오가 들린다를 듣고 계십니다.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 오늘의 톡. 네, 오늘의 톡 시간입니다. 오늘은 2월 그 자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제겐 지금 2월이 굉장히 강하게 다가왔기 때문인데요. 지난 2월 3일 입춘이었잖아요. 다들 어떻게 보내셨어요? 그냥 똑같은 하루지 뭐. 설 끝난 첫 번째 월요일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좀 특별했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 입춘첩을 써주는 행사를 취재했거든요. 대구 경북 곳곳에서 그런 행사가 진행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이번에 지내는 곳을 안동으로 옮겼잖아요. 그래서 안동시청에서 진행하는 행사를 봤습니다. 서예가 선생님들께서 그 입춘대길 건양다경을 직접 써주시는 걸 눈으로 확인했고, 그걸 받기 위해서 일찌감치 시청을 찾은 시민들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이게 또 보니까요. 그냥 써드리고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오는 건 아니더라고요. 왜냐면 그 선생님들마다 쓰시는 그 필체나 그 힘? 이런 게 너무나 다양하다 보니까 또 고르게 돼요. 저도 여러 장 욕심내서 골라왔고요. 또 제가 새롭게 들어가게 될 저의 집에도 하나 붙이려고 좀 쟁여놨습니다. 여러분의 입춘대길 건양다경이라는 글이 적혀있는 그 입춘방 붙여본 적이 있으세요? 뭐 거의 부적처럼 붙이기도 한데요. 애군을 막아준다고 여기서 하나 좀 중요한 걸 봤다면 반드시 좀 빗살처럼 이렇게 붙인다고 하는데 이게 그냥 일자로 붙이는 것보다 빗살로 붙이면 그 약간 면적이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어서 그런가? 그게 애군을 더 막아준다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붙인다고 하고 입춘대길 뭐 왼쪽, 건양다경 오른쪽 이렇게 붙이는 게 아니라 건양다경이라고 쓴 걸 우리가 정면으로 봤을 때 왼쪽에 있고 입춘대길이라 쓴 거를 오른쪽에다 붙이는데 이걸 약간 그 한자 8팔자처럼 비스듬하게 붙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걸 왜요? 왜 그런 거예요? 라고 물어보긴 했는데 원래 그냥 그런 거라고 하셨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저한테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입춘방을 써서 붙이는 풍속이 사실 많이 없어졌잖아요. 아파트에 막 입구에 붙여놓는데도 거의 없다시피 하고 그런데 그래도 이걸 좀 받아가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래도 동네에 또 그걸 새롭게 갈아 끼우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볼 때마다 뭔가 우리나라답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좋았습니다. 입춘대길 건양다경 저 이렇게 받아온 것처럼 봄이 드니 크게 길하고 맑은 날 경사도 많다는 그 의미처럼 정말 그런 좋은 날들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월 하면은 또 입춘도 입춘이지만 광양 매화마을이 엄청 붐비죠. 정말 2월 달 딱 되자마자 그 매화마을만 기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거의 새해 시작하자마자 처음으로 보는 막 예쁜 꽃이라는 느낌이랄까요? 물론 경북 지역 한정에서 왜냐면 1월 달은 또 신안에서 그렇게 뭐 애기 동백 이런 축제도 하니까 그런데 광양 매화마을은 거의 전국적으로 유명하니까 벌써부터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고 저는 사실 아직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근데 거기 가보신 분들은 그 마을 일대에서부터 이미 차들이 막 줄지어서 있어가지고 들어가지를 못한다고 하셔서요. 멀찌감치 대놓고 한참을 걸어간다고 하는데 진짜 한 번은 볼만하다. 그리고 한 번 보신 분들은 계속 볼만하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올해는 꼭 한번 가보고 싶은데 날을 한번 잡아봐야겠죠. 그리고 또 2월이라고 하면 봄방학이 떠오르진 않으세요? 봄방학. 요즘에도 봄방학이 있나요? 왜 저 학교 다닐 때는 어렸을 때 겨울방학 끝나고 한 2월쯤 계약을 하면 계약하고 졸업식하고 한 일주일, 열흘 정도 봄방학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막 애매하고 그래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좀 안 좋아했었어요. 왜냐면 저는 학원을 좀 다녔던 그런 세대였기 때문에 학원 스케줄을 항상 그렇게 아침부터 다니는 학원 스케줄 맞췄다가 진짜 한 며칠 학교 잠깐 가서 했다가 다시 뭐 봄방학이라고 또 학원 스케줄을 맞추는 게 좀 번거롭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쭉 쉬는 것도 방학할 때 쭉 줄줄이 하는 것도 되게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유치원은 또 그거랑 개념이 다르니까 봄방학이 따로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검색을 좀 해보니까 우리의 봄방학 한대요. 유치원은 왜 봄방학이 있는 거죠? 이런 얘기도 막 들리는데 조금만 참으십시오. 초등학교, 중학교 봄방학은 아마 거의 없는 것 같고 쭉 달아서 하는 거니까 스케줄 맞추기 훨씬 좋을 겁니다. 아니다. 밥 차려주시는 엄마, 아빠, 뭐 할머니, 할아버지이신 분들은 또 싫어하실 수도 있겠네요. 며칠만 쉬고 싶을 수도 있고. 여러분은 봄방학 때 어떤 거 하고 지내셨어요? 학원 다니시는 분들 많았으려나? 아니면
끝물이라고 좀 노는 분들도 많으셨으려나요? 옛날에는 지금보다 날씨가 좀 더 추웠을 때가 많았을 거니까 밖에서 얼음 가지고 놀았던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고, 그리고 저처럼 학원 다니셨던 분들은 스케줄 풀로 채워가지고 학원 다니시기도 했을 것 같고, 요즘 학생들은 학원 갔다 오면 스마트폰 보면서 겨울방학 보내고 있으려나요? 아무튼 제가 방학이 있을 때는 이 방학의 소중함을 몰랐는데, 이제 방학이 없는 삶을 살다 보니까 방학이 있다는 게 너무 부러워요. 왜냐면 진짜 잘만 이용하면 자기 개발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인 거잖아요. 솔직히 그 학기 중에는 너도 열심히 하고 나도 열심히 해서 공부를 따라잡는 게 쉽지 않은데, 방학에는 사실 많은 학생들이 좀 학교 다닐 때보다는 해이해지기 쉽잖아요. 그때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하면 성적을 올리기도 좋고, 아니면 영어든 뭐 음악이든 미술이든 제대로 한번 한 달 바짝 배워보기도 좋고, 요즘 같은 경우는 뭐 한 달 사기 이런 것도 많으니까 뭐 여유가 있는 보호자가 계시면 자녀들과 함께 한 달 사기로 그냥 훌쩍 다른 지역 가기도 좋고, 뭔가 경험하고 뭐 배우고 하기에 정말 이것만큼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저희 회사에서 저한테 방학을 한 달만 딱 주면 제가 새롭게 할 수 있는 아이템을 잔뜩 찾아오지 않고 놀고 있겠죠? 아무튼 되게 리프레시가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한 달씩 하게 되면 회사가 안 돌아가겠죠? 네, 그렇습니다. 저 또 하나 생각난 게 있는데요. 제가 SNS를 좀 하잖아요. 뭐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씩 하는데, 제가 설 연휴에 경남 사천시에 놀러를 갔다가 아쿠아리움에서 본 가오리가 너무 귀여워서 영상을 올린 게 있었어요. 뭐 가오리 너무 귀엽지 않냐, 귀여운 건 축복이다, 그렇게 막 글을 올렸는데, 한 분이 댓글을 하셨어요. 올해 목표도 3월에 세우실 건가요? 라고요. 듣고 계시는구나. 우리 청취자님이시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반가우면서도 약간 뜨끔했어요. 그렇게 목표 빨리 세우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또 이렇게 펑펑 놀고 있구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올해는 정신 차리고 목표를 좀 진지하게 세워봤어요. 제가 늘상 하는 말들이지만 꼭 좀 지켜보고 싶은 것들을 정리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책 쓰기를 위한 그 글기반을 정말 탄탄하게 다져가고 싶어요. 사실 제 직업은 거의 매일매일 글을 쓰는 직업인데, 매일 다른 사람에게서 보고 듣고 왔던 자료들 취합해서 내는 자료들이 기사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를 표현하는 것에 대한 갈증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는 뭔가 온전한 제 얘기를 좀 풀어내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풀어낸 글들을 통해서 타인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요. 예를 들면 뭐 제가 경험했던 말하기, 듣기라든지, 그리고 뭐 인생에 있어서 사회초년생에 제가 겪었던 실수들, 이런 걸 엮어서 여러분은 하지 않길, 그리고 실수를 하는 직원이 요령이 뭐 좀 부족할 수 있는데 그걸 좀 참아줬으면 하는 그 시니어 선배님들의 그런 마인드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 같은 걸 좀 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꾸준한 취미를 하나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그 취미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걸 독서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제가 지난해와 지지난해에 독서 모임에 들어가서 활동을 했는데 반은 나가고 반은 못 나갔어요. 어쩌다 일을 좀 치여가지고 막 늦게 마치는 날도 있거든요. 고속도로에서 시간을 보내면 모임에 못 가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책이 너무 안 읽혀서 다 못 읽다 보니까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죄송하다고 하고 빠지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올해부터 좀 열심히 해볼까 했는데 저는 안동으로 오게 됐고, 우리 모임장님께서도 현업이 좀 바빠지시면서 그 모임을 이제는 좀 쉬어가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독서에 대한 갈증이 있는데, 그래도 혼자서라도 좀 제대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동기부여도 또 하나가 있네요. 그 독서 모임장님이 마지막 날 저희한테 1년치 달력을 선물해 주셨거든요.
볼 때마다 독서해야지. 독서해야지. 좋은 말이다. 독서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 10월 달에 제가 그 박경리 선생님의 토지를 꼭 읽기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아시죠? 아직 못 읽었어요. 이거 2월부터는 꼭 읽기 시작할 겁니다. 또 영어도 잘하고 싶어요. 제가 방송에서도 꽤 여러 번 영어를 못했던 그 순간이 되게 한이 맺혔던 그런 순간이 있었는데요. 올해는 꼭 영어를 잘하고 싶고 영어를 통해서 인터뷰가 가능할 정도로 좀 하고 싶어요. 그리고 행사 진행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유려한 스피치를 하고 싶습니다. 네, 이 유려한 스피치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그 탄탄하게 다질 수 있는 짧은 인터뷰가 가능한 정도는 좀 가져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변 사람들과 함께 잘 되기. 세 번째는 예뻐지기까지 생각을 좀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함께 잘 되기는 제가 얘기를 한 적도 좀 있는 것 같고, 예뻐져야겠다는 생각은 좀 며칠 만에 했는데, 일단 체중이 너무나 증량이 됐고, 또 피부 나이 같은 경우도 사실 한 살 한 살 좀 다르다고 하는데 요즘 제가 그걸 느끼고 있거든요. 옛날에는 정말 입술 하나만 바르고 나가고 그러니까 립스틱을 칠하지 않고 나가도 괜찮았는데 이제는 안 칠하면 뭔가 부끄러워서 못 나갈 것 같은 마음이 있어요. 회사에 가서라도 빨리 입술 칠해야지 하면서 막 가서 칠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거 없이 그냥 좀 예뻐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제가 막 성형을 하겠다 이런 건 아니고요. 일단 깔끔하게 잘 씻고 머리 잘 말리고 밥 한 숟가락씩 덜 먹어서 체중 관리 좀 하고 이렇게 간헐적으로 조금씩 야금야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새해 목표 다 세우셨어요? 저는 이제 다 세웠으니까 여러분께 매달마다 자신 있게 물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It's gonna be another day with the sunshine. 햇살은 너의 창을 밝게 비추고 반쯤 눈을 떠쓰는 그대 미소가 나를 반겨요. 내 볼에 살짝 입 맞추고 사랑한다고 속삭여줘. 내
Wanna try 이끌어 말 둘이서 갈래 어디든 맘을 가득 채울 너와 나 그곳을 향해 Wherever you are 이리저리 치다 정해진 모든 걸 해내도 하나도 웃음 안 나고 또 원래 일이 두렵고 밤은 좀 남았는데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고 너와 함께 밤 공기를 느끼고파 지금 데리러 갈게 집에 가지 말고 있어줘 Baby I'm on my way Maybe I'll be there but hey, 왜 너가 차비를 내야 해 좋은 음악이 있는 오빠 차가 있잖아 물론 내일 일찍 일 나가야 해 이런 신랑이 할 시간에 조금이라도 널 봐야 해난 호흡이 달리는 목요일 밤 널 생각하면서 달려가나 평범한 목요일 밤 너 데려갈게 어디든 일주일 중에 네가 제일 지쳐 있을 오늘 Wanna drive 이끌어 말 둘이서 갈래 어디든 밤을 가득 채울 너와 나 그곳을 향해 Wherever you are baby 어디든 데려다 줄게 건반처럼 가로등을 가로지르며 너의 하루를 들으며 그랬어 그러면서 너를 괴롭혔던 바깥 세상의 밤 공기를 메우며 창밖에 내던진 음악처럼 한강엔 별과 다른 시간과 똑같이 흐르고 있어 baby 우린 느낄 수 있어 둘이서 앞으로 더 많은 목요일에 도착할 거란 걸 평범한 목요일 밤널 데려갈게 어디든 Wherever you want 어디가 됐건 Whatever you want 그 무엇이 됐건 Let's go Let's go Wanna try 이끌어 말 둘이서 갈래 어디든 Yeah, wherever you want, wherever we want, wherever I want, wherever we want, we're going to, yeah. 바람을 떠느끼게 창문을 활짝 열어줘 아무 말 필요 없어 그냥 나를 믿어 Wanna try 이끌어 말 둘이서 갈래 어디든 나를 가득 채울 너와 나 그곳을 향해 Wherever you Wherever you want, wherever we want, wherever I want, wherever we want, we're going to, yeah. Wherever you want, wherever we want, wherever I want, wherever we want, we're going to, yeah. 두 자매의 유익한 수다. 날씨가 너무 춥습니다. 추워도 너무 춥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추울 수가 있죠? 역대급 입춘 한파라고도 얘기를 하고 지금도 전국 곳곳이 2월 5일 기준으로 전국 곳곳이 한파 경보와 한파주의보 그리고 전라도 지역에는 지금 눈도 크게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운전을 시작하다 보니까 정말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일단 첫 번째, 차량에 시동을 걸기 전에 그 똑똑 쾅쾅 한 번만 해주시면 좋겠어요. 날씨가 추워질수록 차량 아래의 열을 조금이라도 느껴보고자 길고양이들이 차 밑에 숨어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기온이 떨어지는 밤에 특히 많이 들어가 있고 자동차 보닛이나 엔진룸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걸 모르고 운전자가 시동을 켜면 그 엔진룸에서 발생하는 열 때문에 고양이가 화상을 입기도 하고 또 심하면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을지도 모르는 길고양이를 위해서 모닝노크 똑똑 그리고 타이어를 쾅쾅 발로 차주는 이런 걸 좀 해주면 좋겠어요. 타이어가 내 거 좀 비싼데? 이런 생각이 든다면 좌석에 앉아 발을 구르거나 차문을 크게 쾅 하고 닫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내 차 너무 비싸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가시지 마시고
한 생명을 위한 행동이라고 생각하시고 조금만, 이 시기에 조금만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그리고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인데요. 네. 배터리의 효율이 떨어지면서 방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배터리 같은 경우는 교체, 점프를 통해서 시동을 걸면 되지만 바쁜 상황에서는 시간 없어. 어떡해. 택시 타? 말아?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온 더 떨어지기 전에 배터리 잔량이나 교체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나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좀 안전하다 싶으면 블랙박스가 사실 좀 소모를 많이 한다고 하니까 조금 빼놓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냉각수도 좀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엔진에 열을 식혀주는 냉각수, 아니 추운데 이거 왜 필요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냉각수가 어는 점이 낮기 때문에 날씨가 영하로 내려가도 얼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만약 냉각수가 얼게 되면 제대로 차량에 순환이 되지 않아가지고 과열이 되거나 엔진 고장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냉각수가 정량이 있는지, 색상이나 이상점, 특이사항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냉각수를 교체해야 된다는 사실을 몰라가지고 바꾸지 않았거든요. 몇 년 동안 바꾸지 않았고 그 전 차주도 아마 안 바꾼 것 같아요. 그랬더니 자동차 정비소에 갔더니 정비사님께서 냉각수가 썩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안 바꾸면 차 온다고. 그래서 바꿨어요. 만약 안 바꿨다면 제가 영하 15도의 이 기온을 제 차가 버틸 수 있었을까 싶긴 하거든요. 그래서 날씨가 더 추워지기 전에, 추워지는 걸 대비해서 냉각수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다른 꿀팁. 자동차 앞유리가 얼어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나 지금 빨리 나가야 된다면서 뜨거운 물을 갑자기 촥 붓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유리에 데미지가 있는 경우에 금이 가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정말. 그래서 와장창 이건 아니지만 금이 가버리면서 서서히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뜨거운 물을 붓는 행위는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고요? 일찍 나오세요. 일찍 나오셔가지고 차 앞유리에 열 뽑는 거 있잖아요. 그 기능을 이용해가지고 서서히 녹여보세요. 여러분, 시간만 들이면 충분히 안전하게 편하게 다니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철 도로에는 사실 대구 분들은 많이 생각 안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803이나 군위 쪽 사시는 분들은 해당 사항이 좀 많으실 것 같긴 한데, 제설을 위해서 염화칼슘을 뿌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차체에 염화칼슘이 묻은 채로 방치를 하면 녹이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 차 운행이 좀 있었다면, 그리고 좀 튄 것 같다면 세차를 할 때 꼭 하부 세차도 한 번씩 해줘서 차체에 붙어있는 염화칼슘을 제거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디젤차의 경우에는 열 효율이 높기 때문에 엔진이 좀 늦게 가열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회전을 좀 해주는 게 좋다고 해요. 사실 공회전 하면은 미세먼지 발생 때문에 안 좋다라고 하지만, 공회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이 달리면, 충분히 예열되지 않은 상태에서 달리면 오히려 차량에 더 손상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가솔린의 차량 같은 경우는 한 1, 2분 정도, 그리고 디젤차 같은 경우는 한 2, 3분 정도 예열하는 게 좋다고 자동차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자동차와는 관계가 없는데, 여러분, 핸드폰 진짜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겨울철에 핸드폰 배터리 뭔가 좀 빨리 닳는다는 느낌 들지 않으세요? 그거 느낌 아니고 사실이에요.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 배터리 대부분이 리튬 이온 배터리가 사용되는데, 이게 충전이 빠르고 무게 가볍고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어서 대부분 이걸 쓰거든요. 근데 이 배터리 내부가 액체인 전해질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온도에 진짜 민감해요. 그래서 날씨가 추워지면 전해질 움직임이 느려져서 성능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너무 더워도 안 좋은데, 너무 추워도 작동이 안 돼요. 심지어 적정 온도가 15도에서 한 55도 정도고, 최고 성능을 낼 수 있는 건 20도에서 25도 정도라고 해요. 그래서 휴대폰 충전할 때 좀 따뜻한 곳에서 충전하면 더 좋고요. 그리고 핸드폰 추위 잘 타니까 여러분, 이거 밖에서 이동할 때는 주머니에 꼭 넣고 다니면 좋겠습니다.
네, 두 자매의 유익한 수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나는 내 두 다리 흔들어 제껴 내포 속에 멜로디에 다시 재생 머리 치기 혼자 거리 걸어 뱅 약속 장소 말할게 춤파 춤 무대 백 앞에 무대 보면 서 있게 그리고 또 삼닥소 방사 앞에 서 있어 마침 또 앞에 거 가기 전에 카페 고서 앞에 검은 4층 루프탑 카페 가서 뱀 바로 앞에 안심 보차 앞에 가서 트레일 그리고 CCTV 단식 없이 걸어 크롤 거기 사는 돌 테니 걸어만 두고 개걸쳐 니 갈까 우리 파리 라리타리 에이 에그 몽키 프로그 얇은 아이코 자켓 보러 정해 봉사 에이 내가 이겼어 사실 나는 안 정했는데 모르겠어 에이 야 안 결정했어 우린 힙합하니까 여기로 정했어 건너오면 볼격걸로 집합혀 거의 다 걸릴 거니까 거리에 잘 맞춰 가짜라 시간 까먹지 말고 깔롱지기다 늦지 말고 도착함 곧바로 통 말고 전화로 연락 줘 돈전도 뚝뚝이 떤떤바른 호미 친구들 몇 발 장전했는지 Let me show me respect my money 또 없으면서 뭐 어쩔 저러면 절 공절은 거절 짜른 거죠 뻔한 클럽 가로 들어간 여긴 뻔뻔뻔 나가 플로우름 끊기질 않고 또 예쁜 얼굴로 떠드는 걸 옆엔 떡 물리들들이 대고 바운스 타는 버름 투퍼상 벌써 와한 클럽 가 벌써 와 I'm drunk 알콜 없어도 취할 수 있어 cause I'm 버송시에서 보면 남도 와 너네 어디쯤이야 물어보고 단톡에 통보해 먼저 들어갈게 미야 어디쯤이고 Grand line, turn it up, yeah. 널 기다리던 밤처럼 길고 어둡던 우리 사이 공백 이게 끝이 아니길 바래 I wanna go back 너가 원하던 것 다 꽂힌 지금의 넌 어디로 갔는지 난 홀로 남아 lonely 오늘따라 부는 바람도 잠시인 것 같은데 넌 왜 이리 멀쩡해 보이는 건지 눈치도 없는 너지만 예전처럼만 웃어주면 돼 yeah. 나에겐 너 하나뿐인 girl 너 때문에 아파하는 girl 널 잊으려고 노력해봐도 잘 안 되나 미워하는 건 추억 속 너에게 못된 일이라는 할 수가 없어 이렇게 너를 그리워하는 날 알고 있는지 나에겐 너 하나뿐인 girl 너 때문에 아파하는 girl 널 잊으려고 노력해봐도 잘 안 돼 너 미워하는 건 Too hard 너무 어려워 나 몰라주는 너도 서러워 I'm officially missing you Officially missing
Yeah, I'm officially missing you. You know how I've been through. 이제 너와 내가 친구 사이로 나만의 삶이 전부 진부하게만 느껴져. 마치 실이 빠진 진주 혹은 가벼운 티슈. 우리 둘 간의 이슈 맺기는 이제 없을 거야. 넌 아무 느낌도 안 나겠지만서도 나 없는 밤이 긴데 혼란스럽겠지. 나 역시 옆구리 시린 just 샌들. 지루한 스캔들 내 안티 팬들이 돼버린 네 주위 사람과 불리한 게임을 하기도 전에 오버를 쳤지만 just painful. Yeah, I just can't do it but can't be single. 사랑 노래 들어도 where the melodies at. 행동 하나하나 모두 다 외로움이 됐어. I'm officially missing you. 날 떠난 너지만 아직 날 괴롭히네. 너 하나뿐인 girl. 너 때문에 아파하는 girl. 널 잊으려고 노력해봐도 잘 안 되나 미워하는 건 추억 속 너에게 못된 일이라는 할 수가 없어. 이렇게 너를 그리워하는 날 알고 있는지. 나에게 너 하나뿐인 girl. 너 때문에 아파하는 girl. 널 잊으려고 노력해봐도 잘 안 돼. 너 미워하는 건 too hard 너무 어려워. 나 몰라주는 너도 서러워. I'm officially missing you. Officially missing you. G, I wanna go back. I wanna go back. I wanna go back. I wanna go back. Girl, officially missing you. Kicks. 오늘 홍하영, 홍나영의 라디오가 들린다는 오늘 홍하영의 라디오가 들린다처럼 진행을 했습니다. 소울메이트 같은 제 짝이 지금 없다 보니 너무 아쉬운데요. 저만 아쉬운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시간 동안 제가 한 많은 이야기들을 그냥 듣기만 하셨을 춤 쉴 틈 없이 가득 채웠던 제 목소리에 어쩌면 힘들다 라고 생각하진 않으셨을까 조금 걱정은 되는데요. 걱정하셨더라도 다음을 기대해 주세요. 다음에는 홍나영 씨가 돌아오니까요. 네, 파트너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꼈던 홍하영, 홍나영의 라디오가 들린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 홍하영, 홍나영의 라디오가 들린다를 들으셨습니다.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